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레티지 주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는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회사를 부채로 비트코인 사는 회사, 비트코인 하락 시 망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가 비트코인 팔면 끝나는 회사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도 자세히 다뤄주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바라본 이 회사의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이 스트레티지에 부과돼서 스트레티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했던 스트레티지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실제로 세일러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은 정말 안 좋은 것인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스트레티지가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조금만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스트레티지는 낮은 이자 조달로 위험성이 낮고 비트코인은 무한히 상승할 것이기에 결국 괜찮을 것이고 공정가치 변화로 재무 건전성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 이야기는 모두 맞고 투자 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자산 하락,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에 대해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의 전략은 단순히 이자 비용을 싸게 조달하고 비트코인 상승만을 기다리는 개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전략은 세금을 내지 않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며 본업 현금 창출 능력으로 리스크를 해칭하고 전통금융에서 해석하는 부채에 대한 회계 및 세무적 시각 그리고 금융학적 숫자와 단어를 갖고 사업에 적용하여 불리해 보이는 숫자가 알고 보면 유리한 상황인 것을 비트코인과 같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대단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 그리고 부채입니다. 미국 회계 기준상 미래의 세금 납부 의무가 50% 이상이면 현재 세금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회계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가의 행동의 확률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것에 대한 국가 정책의 세법의 적용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장표는 25년 1분기 스트레티지 재무상태표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스트레티지는 10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을 대폭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정이자 또는 무이자로 전환사채 그리고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연 세금 자산이 줄고 이연 세금 부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정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가치로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기존에는 매입 원가로만 인식을 하고 비트코인이 올라도 상승분은 반영을 못하였는데 이제는 자산이 상승하면 그거에 맞춰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손실분을 세금 공제를 해줌으로써 기업이 이연 세금 자산으로 인식하였는데 기준이 변하여 이제는 자산 상승분에 대해서 예비적 세금을 이연 세금 부채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 부채 세금은 말 그대로 부채로 인식하지만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 손실을 세금 공제해주는 것을 자산으로 잡던 것을 이제는 바뀌어 상승분을 반영하여 미래 세금 낼 것을 충당금 형태로 이연 세금 부채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늘어도 그보다 자산은 더 빨리 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이연 세금 부채도 줄어들기에 부채도 같이 줄어드는 재무상태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스트레티지는 기본 사업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매출이익률이 60% 이상인데 분기마다 1000억의 매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기본 본업 경쟁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존 손상차손 인식에서 미실현자산 손실로 바뀌면서 결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달라지면서
그리고 미실현 자산 손실 인식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안 내는 효과와 손실을 2월 결손금으로 인식하여 다음 분기에도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세일러가 지속 고점에서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익계산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만듦으로써 세금을 안 내지만 재무상태표 자산은 비트코인과 결손 2월 효과로 강화되어 건전성이 강화된다는 말입니다. 3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사서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손익계산서는 스트래티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무건전성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안 내고 비트는 비축하고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계속 사고 안 파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고점에도 계속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고점에 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금과 같은 양도세를 적용받기에 팔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는 허수고 세금도 손익계산서에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들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고점에 비트코인을 사서 손익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만듦으로써 세금도 안 내고 세액공제로 자산 증대 효과도 일으키며 비트코인 자산 상승 효과도 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매도할 유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본업 수익이 흑자고 보유 현금도 있고 매출이익률이 6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을 만약 해야 한다면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 15년에서 20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본업을 통한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며 숫자에만 집착하여 이 회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래티지는 따로 현금 창출 없이도 지속 상승 가능한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안 하면 세금이 없는데 매도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ETF보다 나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적인 레버리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익이 오르고 세금은 안 내고 현금은 본업에서도 벌고 주가는 비트코인보다 오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옵션 및 변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본업으로 전환하여 대출사업이나 금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순간의 가치평가는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오늘 앞에 4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고점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손익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만듦으로써 세금을 안 내고 대신에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이미 금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팔지 않는 한 양도세를 안 낼 것이기에 부채로 회계상 잡히지만 실제 부채는 아니며 세금을 이유로 세일러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일 것입니다. 부채로 잡히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연세금 부채를 잡음으로써 신뢰성을 확대하며 비트코인 하락 시 자산가치 하락과 함께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더욱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면 안 되고, 이해한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